여기 1번 보시면은요.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우리 물가 상승할 때 매출 원가만 누가 크다고요? 후입.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커요? 선입. 여기는 매출 원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의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뭐 하실 수도 있죠? 하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때는 반대. 선입선출법이 크다. 나머지는 후입선출법.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포함.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부대 비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하죠? 원가 처리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그러니까 설계라는 게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드는 중이니까 매입 시 맞고요. 그 다음에 매입 관련 맞고 설치 장소 준비를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기 전에 아니면 샀어.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할 거냐? 뭐 에어컨을 샀어. 그럼 어디에다 설치할 거냐? 이거 준비해 놓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매입 시로 보는 겁니다. 취득세도 매입 시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근데 알바생이 참 똑똑해요. 거기 4번에 보시면 있지도 않은 비읍을 쓰시고. 아이고. 예. 진짜 근데 진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모두 정답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비읍 때문에 내가 헷갈렸다. 그렇죠. 3번도 이상하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유의물로 할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못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회비는 뭐예요? 세금과 공과.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리고 거기 4번은 어딨냐? 여기 88회. 일단 정답은 3번, 4번으로 하세요. 근데 요 당시에 정답은 4번이었어요. 왜냐면 3번이 요거였어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 합친다. 그래서 요 당시에 정답은 4번이기는 했는데 어쨌든 실제 이렇게 나오면 모두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뭐 하면은요. 없으면 무슨 법으로 한다? 정해법. 근데 거기는 무슨 법이라고 되어 있죠? 정률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4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 외였죠. 근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기타 포괄. 기타 포괄은 어느 쪽이에요? 매도 가능증권이죠. 그래서 요게 기타 포괄 손익 무게.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3번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 단기 매도 만기 맞고요. 그 다음에 지분증권과 만기 보유증권이 아니면 단기 매매증권 또는 매도 가능 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만기 보유증권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이건 주로 전산회계 1급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뭐냐면 만기 보유증권이 되려면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지와 능력.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건 끝까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갖고 있으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몇 번 드렸잖아요. 보험을 드실 거면 끝까지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끝까지 가려면은 내가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이걸 끝까지 가져가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만기 보유증권 뜻 같은 거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꼭 요게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보유하려고 하는 의지,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그래서 우리 보험 들다가 해약하는 경우 많아요, 적어요? 많죠. 대부분
능력 때문에 해약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뭐냐면 지금 당장 죽겠어. 근데 나 지금 안 아파. 그럼 보험 뭐 해도 돼요? 해약해도 되죠.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보험 들 필요 없고, 예. 그다음에 돈이 부족해서 보험을 해약할 때에는 그 이후로 이제 뭐 하시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돼요. 맞잖아요. 간단하게. 왜냐면 아프게 되면은 일명 생돈이라는 게 나갑니다. 근데 보험을 들면은 생돈이 나가도 추후에 받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쏠쏠해요. 예.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나오면 괜찮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사채할증 발행 차금은 그냥 어디냐면 얘는 사채의 차감, 그 사채의 가산 계정이에요.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비유동 부채예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여기 가서 그냥 뭐 하시라고요? 컨트롤 F.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하시면 여기에 증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항상 액면 이자율 기준입니다. 그리고 2번은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가증권에 주식하고 사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처분할 때는 비용으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한다. 근데 거기 보시면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손실에서 뺍니다. 아니 그 이익에서 뺀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할인 발행. 할인 발행이라는 건 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액면가액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할인은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액면가액으로 마지막엔 꼭 맞춰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짜리를 900에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상각을 하면은 1000만 원이 되게끔. 왜냐면 사채가 1000만 원짜리면 우리가 마지막에 얼마를 줘야 돼요? 무조건 1000만 원을 줘야 돼요. 내가 900에 팔았어도. 그 다음에 내가 1100만 원에 팔았어도 액면가가 1000만 원이면 얼마만 주면 돼요? 1000만 원만 주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할인이라는 건 싸게 발행했으니까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할증은 비싸게 발행했으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끔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면 3번까지 하고 4번은 보지 마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이 몇 번일 때가 가장 행복해요? 1번일 때. 그러면 뒤에 거 안 봐도 되니까. 그 다음에 6번에 메모런가. 은근 요거 잘 냅니다. 메모런가. 그래서 이미 발생한 거. 그래서 옛날 거. 그래서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나오죠. 기회비용.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뭐한 거예요? 큰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취득원가 200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있었죠? 150. 그래서 메모런가 물어보면은 옛날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요 50만 원이 장부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50만 원은 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 50. 그 다음에 팔게 되면 60이고 10만 원 들여서 팔게 되면 80이죠. 그러면 거기 60만 원부터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그래서 메모런가 나오면은 과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원가 특성.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틀린 것이죠. 기본요금. 그래서 보시면 우리 기초 원가 또는 기초 원가가 아니고 준 변동비.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혼합 원가. 그래서 변동도 있고 뭐도 있죠? 고정도 있죠. 무슨 요금이요? 기본 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이고 얘는 다른 말로 무슨 형이라고도 해요? 계단형.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계당 원가는 준고정비예요. 그 다음에 8번. 배부 기준.
그래서 배부 기준 물어보시면 무슨 관계가 가장 좋다고요? 인과관계. 다른 말로 무슨 성이요? 연관성.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건물 관리는 종업원 아니죠. 건물 나오면 네, 면적이에요.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복리후생은 종업원의 연령보다는 종업원 수. 그 다음에 식당은 사용 면적보다는 요것도 종업원 뭐예요? 수. 왜냐면 우리가 식당을 몇 명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전력은 전력 사용량하고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9번. 거기 보시면 9번. 우리 재료비 어떻게 구하세요?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빼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그래서 기초가 10, 그 다음에 단기가 20, 기말이 5. 그래서 얼마 나와요? 25. T자. 그래서 보시면 재료 제공품, 그래서 기초 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가 20, 재료가 아까 얼마 나왔어요? 25. 그 다음에 노무비가 15. 그 다음에 간접비가 20. 그 다음에 기말이 얼마예요? 1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러면 70 나옵니다. 정답은 3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암기만 잘 해놓으시면 맞출 확률이 좀 있죠.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선입 선출법. 그래서 무슨 법이요? 선입 선출법. 그래서 선입 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12,000원이고 단기 가공원가 발생액을 뭐하래요? 계산하면 얼마인가? 우리 선입선출법이 말 곱하기 그 다음에 왜 안 나와?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뭐예요? 당.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이면 분모.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면 분모하고 뭐요? 분자. 기말 제공품이 얼마냐? 그러면 공식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다음에 보시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얼마래요? 12,000원. 그러면 거기 지금 보시면은 가공원가가 말 보시면 700단위에 40%죠. 몇 프로예요? 40%. 그러면은 200 몇 개 나와요? 네, 280개 나와요. 근데 거기 보시면 단기 가공원가죠. 네,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 제공품 수량 잠시만요. 완성 수량 단위당 원가가 저렇게 나왔을 때 일단 거기 보시면 완 몇 개예요? 3,200. 그 다음에 말이 여기 보시면 균등 발생이죠. 균등 발생이면 몇 개예요? 280개죠.
그 다음에 기초제공품은 몇 개 나와요? 100개 나와요. 맞죠? 네. 아니다. 100개가 아니고 300개. 그러면은 3120개 나오나요? 네. 그래서 3120개에다가 곱하기 잠시만요. 3100, 3200에 280 더하고 300 빼면 3180개. 죄송합니다. 제가 뺄셈 잘못했어요. 곱하기 얼마요? 12,000원. 그래서 곱하기 12,000원 하시면 3,800 얼마요? 16만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모두 투입이에요? 균등 투입이에요? 균등이죠. 이런 문제 잘 내진 않는데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공급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특례가 간주공급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주공급에 몇 가지 있으세요? 세 가지. 그래서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제약.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별도로 추가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요즘 요 자가공급 관련돼서 종종 내거든요. 그래서 면세랑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요게 저거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거기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 목적 뭐요? 타사업장 단축. 그리고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얘만 유일하게 뭐 발행 가능해요? 세금 계산서. 요즘 추세 중에 하나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요 파트가. 예전에는 주로 요거 4개 위주로 물어봤는데 요즘엔 요 자가공급 안에 요 안에 있는 것도 종종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1번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면세사업에 썼죠? 면세사업에 썼으면 무슨 공급이에요? 자가공급. 정답은 2번입니다. 직원 선물로 얼마까지는 된다고요? 10만원.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폐업은 폐업 시 잔존제하고 특정 거래처에 준 게 뭐예요? 사업상 증여. 그러니까 요즘 추세 중에 하나가 요 자가공급에 요 안에 있는 내용으로 좀 물어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0만원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2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영세율. 그래서 우리 영세율 나오면 뭐와 관련된 거죠? 수출.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수출 대행 수수료는 국내 거래잖아요. 그래서 위탁에서 수출하고 받은 수출 대행 수수료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요거는 수출이 아니고 그냥 과세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내국신용장 영세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한 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국외에서 하면은 영세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13번. 공제 대상 매입수액 물어봤죠? 그러면 요분 기억하셔야 돼요. 불공. 그래서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는 제외요? 1000cc. 그 다음에 경차 제외. 그 다음에 몇 인승이요? 8인승.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대표자의 개인적인 구입 안 되죠? 업무하고 무관이니까. 공장 부지 면세라 안 되죠? 렌트카는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거래처 체육대회 증정용도
안 돼요. 근데 3번이 왜 가능하냐면은요. 3번이 왜 가능하냐면 이거 몇 cc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맞죠? cc까지 나왔으면 확실히 3번이 답이 아닌데 확실히 아닌 거 1번, 2번, 4번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몇 번이에요? 3번. 근데 요렇게 나오면 반반입니다. 근데 1번, 2번, 4번이 확실히 아니니까 몇 번이세요? 3번. 그래서 렌트카도 1000cc 넘으면 원래 안 돼요. 영업에 쓰더라도. 그래서 예전에 그 제주도 출장 가갖고 어쨌든 1500cc인가? 빌린 거 시험 문제 있어요. 제주도인가 출장 가서 자동차 렌트한 거 있어요. 시험 문제 중에 과거에 나왔었던 거. 근데 1000cc 넘어서 그때는 불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3번. 14번은 답만 외우세요. 정답 4번이에요. 그로스업이라 그래서 이게 세금을 더 내게 만들려고 업시키는 거예요. 업이라는 게 올리는 거잖아요. 가격을 일부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강제로. 근데 이거 교재 찾아봐도 내용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거는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얼토당토하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 요건 답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거기 2월 결성금. 그래서 2월 결성금이라고 나오면은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몇 가지요?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여기 사업소득에 대한 2월 결성금. 요거는 타소득에서 공제가 뭐하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의 2월 결성금. 요거는 타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 임대 이외의 사업소득 금액 얼마 있어요? 2,500.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얻은 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 1,500. 근로소득 금액 얼마 있어요? 1,000. 그래서 다 해서 얼마 갖고 있죠? 5,000. 근데 거기 보시면 2월 결성금은 2월 결성금인데 요게 키포인트예요. 사업소득에서 2월 된 거죠? 그러면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얼마요? 4,000. 빼면은 1,000.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그래서 2월 결성금 나오면 요게 키포인트예요. 타소득에서 뺄 수 있냐? 타소득에서 뺄 수 없냐?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면 요건 교재 어디에 있냐면 잠시만요. 하도 바꿔놔갖고 저도 얘가 10년인지 15년인지 하도 바꿔놔서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서 잠시만요. 어딨더라? 야야야야야. 교육비 여기 표준 전혀 한글. 꼭 하나 외워놓으면 하나 까먹을까요? 그다음에 아 여기 있구나. 저기 378페이지 보시면 이거 좀 그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거기 378페이지 위에 보시면 2번 사업소득의 2월 결성금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15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은 몇 년 동안 뺄 수 있어요? 15년. 그래서 2월 결손금은 15년 동안 뺄 수 있고, 대손은 몇 년 동안 뺄 수 있다고요? 대손은 10년. 그 다음에 영수증 보관 기간은요 5년. 그러면 이게 곧 나중 되면 5년이 몇 년 되는 거예요? 10년 되고, 10년이 몇 년 되는 거예요? 15년 되고. 왜 바꾸는지는 알겠는데 15년 동안 뺄 게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손해보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저기 물 건너 바다 건너 그 트럼프 아저씨가 몇 조 2월 결손금이 있었으니까. 미국에 한번 뭐 지금은 이제 다시 원상복귀 거의 되긴 했지만 2000년대 그 후반쯤에, 그러니까 2010년 전후에 한번 부동산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미국도 집값 확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아저씨가 부동산 회사 사장이잖아요. 그때 한번 나락갈 뻔했죠. 네. 그래서 맨날 저기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기 반대편에 있는 힐러리 여사가 맨날 그 얘기했거든요. 저 시키는 세금 안 내는 시키라고. 네. 근데 왜 그러냐? 그래 봤더니 한 몇 조 정도가 결손금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네. 몇 조를 언제까지 털어요? 이거를 어마무시한 돈이잖아요. 1조만 있으면은요, 우리 그냥 죽을 때까지 놀러 다녀도 못 써요. 네, 왜냐면 1년에 이자율이 2%라고 치면 1조에 2%면 200억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세금을 50%를 내도 얼마가 남아요? 100억이 남아요. 1년에 100억씩 쓰면 되는 거예요. 이자로만. 원금 1절 손 안 대고. 네.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는 솔직히 돈으로 대통령 되긴 하셨죠. 근데 우리나라는 실패하신 분 계시잖아요. 예전에 현대 예전에 그 사장님, 네. 네.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었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돈으로만 꼭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1월 1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희 뭐 지긋지긋하게 풀긴 했는데, 네. 요거 먼저 좀 할게요. 여기 보시면 1월 15일 영업사원 직무교육에 대한 강사료 350만원을 지급하고 원천 징수하셨대요. 그러면 800번 때 뭐요? 교육 훈련 350 예수금 11만 5,500원. 그 다음에 보통 예금 338만 4,500원. 그리고 저번에 설명드렸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입력하고 얜 쓰지 말고 뭐만 쓰라고요? 보통 예금만. 근데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저희 프로그램은 마지막 금액이 자동으로 뜨는데 대부분 안 떠요. 네, 대부분 안 떠요. 왜냐면 이것도 특허권 문제라.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안 뜨는 데가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 신문을 하나 읽었는데 좀 슬프긴 하더라고요. 애플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대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은 다 연동이 되잖아요. 자기네 제품들이 다 연동이 돼요. 네. 왜냐면 자기네가 그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자기네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근데 삼성은 남의 거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동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충성 구독자가 누가 더 많아요? 애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애플 한번 쓴 사람들은 계속 사과만 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삼성도 썼다가 지금은 이제 안 나오긴 할 거지만 이제 LG도 썼다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뉴스 나오는데 확실히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가 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 대 사면, 이거 한 대 팔면 10달러인가? 5달러인가? 50달러였나? 어쨌든 한 4, 5만 원 정도 외국으로 나가요. 휴대폰 한 대 팔 때마다. 특허권 사용료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가 약하긴 해요. 외국에 비해. 삼성 시장이 좁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앞으로 돈 버는 거는 다 소프트웨어적인 거거든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보다는 하드웨어적인 거,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거에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쪽은 이제 뭐 반도체 쪽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쪽은 이제
가면 갈수록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제 싼 거가 많이 팔리는 거죠. 비싼 게 많이 팔리는 게 아니고. 근데 애플은 무조건 나오면 비싸잖아요. 네. 거기다 또 그것만 사요. 애플 사죠, 워치 사죠, 탭 사죠. 이게 다 연결이 또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그분들이 머리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일단 만들고 보자가 약간 있다 보니까 그런 계획은 확실히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좋은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3월 24일 매도 가능 증권. 이거 어렵습니다. 일단 뭐를 먼저 하시냐면은요. 저거 먼저 해주세요. 시가가 2,800에서 2,400 됐죠. 그러면 얼마 떨어졌죠? 400 떨어졌죠? 네. 근데 여기에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고 계셔야 되냐면 이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어디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얘들 자본이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2,400짜리가 나왔어요. 맞죠? 그 다음에 돈은 얼마 받았죠? 2,600 받았죠. 그래서 현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2,600. 그 다음에 기존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얼마 있었다고요? 400. 그래서 지금 팔았죠? 네, 손해봤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손해 얼마 났다? 200.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거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 답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가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이죠. 이 문제가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요. 앞에하고 뒤에를 보세요. 그러니까 2,800짜리를 2,600에 팔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면 답은 이렇게 돼요. 똑같은 문제인데 현금 2,600에 단기 매매 증권 2,400. 그래서 요때는 단기 매매 증권 무슨 이익이요?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요? 200. 혹시 요렇게 푸신 분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처음과 끝을 보세요. 그래서 2,800짜리를 2,600에 팔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끝에 거 두 개 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400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2,600에. 근데 그 이유는 얘 하나 때문에 그래요. 자본 때문에. 그래서 자본은 마지막에 무슨 처리해 주셔야 된다고요? 상계처. 안 좋은 붕괴입니다. 그리고 이거 붕괴 잘 해놓고 또 이것 때문에 틀리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뭐 때문에 또 틀리냐면 3월 며칠이요? 24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치실 때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이것도 또 급하게 하다 보면은 위에 거로 넣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부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그거요? 그냥요. 우리 헷갈리라고. 시장성이 있든 없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근데 우리 이거는 했었죠. 시장성이 있다. 그러면 무슨 증권? 단기 매매. 시장성이 없다. 그러면 뭐요? 매도 가능. 그래서 아마 요거 갖고 장난치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했다라고 지문에 있잖아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푸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 내신 분이 뭐 한 거예요? 낚시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물어. 네. 머리 좋죠. 그래서 종종 보면 안 읽고 푸신 분은 맞았는데 읽고 푸신 분은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본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요때 이렇게 설명했어. 그때 그 설명이 그 당시에는 맞는데 요 문제하고는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월 11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 자산 얼마요? 15만원. 그 다음에 이자 받았죠? 받는 이자 수익. 그리고 퇴직했다 그러면 꼭 이분 찾으셔야 돼요. 퇴직급여 무슨 부채요? 충당부채. 그리고 부족할 때는 퇴직급여. 그 다음에 7월 9일 보시면은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앙의 주식을 주당 13,000원에 가격으로 1000주를 매입하였으며 이 매입 과정에서 카오증권에 8만원의 수수료가 뭐 하셨어요? 발생하셨죠. 그래서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13,000원에 1000주 하시면 1300. 그 다음에 대변 말고 수수료는 900번대 뭐예요? 수수료 비용 8만원. 네, 모든 대금은 보통 예금 1300 얼마요? 8만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2월 15일 전기의 제품을 수출거래처의 스타사의 외화 외상 매출금 10만 달러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전기말에는 1200원이었는데 회수시 적용환율이 얼마 됐죠? 1100원이다. 단 외화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으로 반영할 거. 그래서 결론은 뭘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네, 외상 매출금. 또 이것도 또 잘못 읽으면 외화 외상 매출금 쓰기 딱 어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문에 외화 외상 매출금 하나만 덩그러니 주면 우리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꼭 2개 주고 하나 알아서 잘 찍어라 뭐 이런 식이라. 그래서 10만 달러 곱하기 어디 갔냐? 1200원. 그래서 원래는 1억 2천이었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얼마였어요? 1억 2천 스타. 그 다음에 차변에 돈 받았는데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1억 천. 그 다음에 1000만원 더 받았어요? 덜 받았어요? 덜 받았죠? 외환차 손. 얼마 손해봤어요? 1000만.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들은 요런 게 좀 단점이에요. 올라갔을 때엔 당연히 행복하지만 떨어졌을 때에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예전에 외화 때문에 망한 회사들도 꽤 많아요. 네, 왜냐면 외화가 요동치덜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대부분 대출을 받을 때 외화로 대출 받았거든요. 일명 외화 대출이라는 걸 받아갖고 그 당시에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경기도 괜찮았었고 대부분 외화보다 원화가 강세였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졌었는데 갑자기 사건 사고가 하나 빵 터지면서 거의 엔화가 두 배 가까이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흑자 나는 회사들도 많이 망했어요. 왜냐면 이게 은행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자기네가 못 받을 것 같은 상황 되잖아요. 그러면 기간 남았어도 내놔. 그게 강제로 돼요. 네. 근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부도난 데들 많아요. 그래서 은행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지들 편이지. 요즘 같은 시대에 누굴 믿어요? 전 진짜 가족 빼놓고 안 믿어요. 가끔씩 가족도 못 믿겠을 때가 있긴 있는데.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메인 매출 전표 7월 1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전자상에서 현금으로 샀는데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매입의 현
과, 전자, 그 다음에 컴퓨터니까 비품 400, 그 다음에 세금 40, 그 다음에 뭘로 드렸어요? 현금 440. 그 다음에 7월 21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차량 운반고 아예 줬죠? 네, 이렇게 주면 괜찮죠? 시험 문제. 그래서 또 보시면은요 7월 21일 날 매입에 뭐예요? 과세 서울 지게차역 차변의 차량 운반고 3,500 세금 얼마요? 350. 그 다음에 돈 줬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으로 했죠. 그래서 미지 급금.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놨죠? 뭘로 처리해라? 미지 급금.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8월 9일 미국의 벤토사로부터 수입했습니다. 수입 나오면 두 가지.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뭐만 회계 처리요? 부가세만 회계 처리. 그래서 매입의 수입, 그 다음에 벤토사, 전자는 역. 차변에 세금만 처리하는 겁니다. 얼마요? 300. 그 다음에 무슨 예금에서 드렸어요? 보통 예금 얼마요? 300. 아, 벤토사가 아니죠. 부산세관. 써놓고선 위에다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벤토사 치면 있을걸요? 네. 아마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한번 쳐보죠 뭐. 벤토 있죠? 네, 벤토라고 있죠?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세관을 쓸 거냐, 벤토를 쓸 거냐. 근데 또 거래처 없으면 또 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넣어놔요. 항상 보면. 그 다음에 9월 30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종이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누락. 그래서 누락한 거 확정에다가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몇 번 해봤죠. 그래서 매입 과세에 남해 식당 부. 그 다음에 차변에 직원들 밥 먹었죠? 800번대 복리 후생비 100. 그 다음에 세금 10.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어요? 미지 급금 110인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요거죠. 일단 9월 30 매입과세의 야근 식대 100에 10. 그 다음에 제가 딴 얘기 잠깐만 할게요. 실무에서는 여기에다가 남해라고 안 해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여기에다가 106 54 73 541이라고 그 뭐냐 사업자 등록번호로 쳐요. 실무에서는. 그럼 이것도 검색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실무에서 저도 이거 몇 번 잡은 적이 있었는데 업체들이 세금 문제나 돈 문제가 끼면요 폐업하고 다시 재개업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우리한테 우리 폐업했어요라고 안 가르쳐줘요. 네. 왜냐면 그거를 우리한테 꼭 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네 폐업했다 재개업한 거. 그래서 대부분 두 개가 틀려요. 사장님 이름하고 사업자 번호가 틀려요. 왜냐면 폐업했다 다시 개업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사장님이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남의 식당이라고 안 하고 이걸로 쳐요. 그래도 검색이 돼요. 근데 시험 때에는 그냥 뭘로 치는 거예요?
남해로. 그래서 회사 갔는데 거기 직장 상사분이 야 사업자 등록번호로 넣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름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름으로 치면 이 회사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선 대부분 요 사업자 번호로 넣으라 그래요. 왜냐면 그런 일들이 실제 종종 있으니까. 저도 회사에서 몇 개 잡아놓은 적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거기에선 이제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딸 이름으로 바꿨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뭐 돈 문제죠. 뭐. 그 다음에 미지 급금. 그 다음에 요거 하셔야 되죠. 그리고 요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 밑에 있을 때 여기 누르면 안 눌러져요. 예정누락분. 그래서 꼭 여기 위에 누르시고 그 다음에 예정누락분 가셔서 2022년 몇 월이요? 10월. 그 시작하는 달의 첫 달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떠요? 누락. 근데 이제 좀 해봐서 기억날 확률이 좀 어때요? 높아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2월 16일 최종 소비자인 김전산 씨에게 세금 계산 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판매하셨대요. 대금 66만 원이 당일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거 뭐라 그래요? 건별. 김전산. 대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6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6만원. 그 다음에 무슨 예금에 들어오셨대요? 보통 예금. 얼마 들어오셨어요? 66만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 3번 부가세 보시면 1번 거기 보시면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뭐 하시오? 작성하시오. 그래서 신고서 문제는 무조건 넷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예정신고해라 또는 확정신고해라 이렇게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이 있어요. 요거 우리가 제일 많이 해본 게 예정신고 누락이고 확정신고 누락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수정신고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설명 하나만 드리면 확정신고 누락했을 때는요 아이고 요거를 꼭 요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수정신고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수정신고 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정기 수정이라고 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무슨 신고요? 수정신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월에서 3월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라 그랬습니다. 매출 내역에 보시면 매출의 카과.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이죠. 매출의 건별.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급했는데 이중 공급가액 3천만 원은 발급 시기를 경과해서 했죠. 네, 요거에 대해서는 가산세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의 과세고 그 다음에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연 발급 가산세 내셔야 돼요. 왜냐면 국가에서 법 만들 때는 원칙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세금 계산서는 언제까지는 발행해야 된다? 다음 달 며칠까지? 10날까지. 그래서 3월 10날까지 발행해야 되는데 3월 10은 넘겼죠? 네, 그러면은 늦게 발행해줬다 그래서 지연 발급. 아예 발행을 안 하면 미발급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3번에다가 2,500에 250. 그 다음에 4번에다가 200에 20. 그 다음에 1번에 일단 2억 5천에 2,500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26번 누르시면은 여기 지연발급이라고 있습니다. 지연발급에다 얼마요? 3천. 그리고 지연발급에다가 또 하나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연발급에다가 두 가지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연발급 넣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언제 여기에다 넣으셔야 되냐면 종이세금 계산서로 발행했을 때. 왜냐면 종이세금 계산서 발행도 1%거든요.
여기 보시면 1%가 요거밖에 없잖아요. 밑에 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도 여기에다 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64번에다 넣어도 되는데 여기에다 넣으면 2% 계산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얼마로 바꿔주세요? 1%로. 그래서 넣는 방법은 종이로 발행했을 때 넣는 방법은 여기에다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64번. 근데 요즘 추세는 64번에다 넣는 걸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짜증나는 건 하나예요. 64번에 낼 때도 있고 위에 낼 때도 있고 지 맴대로라. 그래서 좀 맞춰주십사 하는데 안 맞춰주시더라고요.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요거 좋은 문제입니다. 요 문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건물 등 요 문제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시면 되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뭐요? 명세서. 밑에 거 매입 안 했구나. 바보시키. 아이고. 그 다음에 거기 매입 보시면 매입 내역 세금계산서 수치분 있죠? 매입의 과세의 일반이 있고요. 네, 밑에 거 먼저 할게요. 매입 불공의 고정. 그래서 2,500에 250. 그 다음에 매입 과세의 고정 있죠? 1,300에 얼마요? 130. 그러면은 매입 과세의 일반은 얼마가 되냐면 1억 8천에서 2,500 빼고 얼마 빼요? 1,300 빼시면 1억 4천 얼마 남아요? 200 남아요. 그래서 1억 4,200에 1,400 얼마요? 20.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10번에다가 1억 4,200에 1,420.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1번에다가 3,800에 380 넣고 16번 찍고 공제받지 못할 가서 1,300에 얼마요? 130. 1,300이 아니고 2,500에 250. 되시죠? 가산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불공 나오면 몇 번 넣는다? 2번. 그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건물 등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명세서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4월에서 6월이죠. 그래서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4월 15일 상호는 한세모터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3,000에 300. 그 다음에 4월 18일 한세기계. 그 다음에 기계 구입이니까 기계장치 2,500에 250. 그 다음에 4월 30일 한세전자. 그 다음에 에어컨이니까 기타 300에 30. 되셨죠? 그 다음에 나가시면 끝.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즘 나오는 문제 중에선 이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다 입력하는 게 나왔거든요. 한 번도 뭐 빼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빼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감가상각 자산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토지가 나왔어. 그럼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그냥 여기 가서 치세요. 컨트롤 뭐요? F. 그래서 토지가 나왔네. 그러면 토지 쳤더니 토지 밑에 감가상각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입력하면 안 돼요. 비품
있잖아요. 감가상각 누계. 요렇게라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나가 문제예요. 왜냐면 가는 날이 장날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 어떤 장난을 치실지 모르기 때문에 참 그것도 문제긴 해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결산 1번 8월 1일 임차인인 최강 상사로부터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의 임대료 360만 원을 미리 받고 임대료를 받은 날의 전액 임대료 계정으로 계상하셨대요. 그러면 올해가 5개월 치고 내년이 한 달 치죠? 그러면 내년 거 먼저 뭐 했어요? 받았죠? 먼저 받았다. 무슨 수익? 선수 수익. 그 다음에 얼마 먼저 받았어요? 60. 그 다음에 차변에 거기 보시면 뭐 받았다고요? 임대료 받았죠? 그래서 임대료 얼마 받았어요? 60.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당사는 2022년 초에 소모품 600만 원을 구입하고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기말에 소모품 잔액을 확인해 보니 6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사용한 소모품 중 40%는 영업부서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산부서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대요.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모품. 소모품은 자산이죠? 그러면 600만 원어치 샀는데 얼마 남았대요? 60. 그러면 600이 60 되려면 얼마 줄여요? 540.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 540. 그 다음에 사용한 소모품 중 40%는 무슨 부서요? 영업부서. 그래서 540에 40% 하면 216만 원. 그 다음에 영업부니까 몇 번대요? 800번대. 뭐요? 소모품 D.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디서 사용하셨대요? 생산부. 그러면 540에서 60%니까 324만원. 요것도 소모품 B. 그 다음에 3번. 이놈의 외화는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 그래서 결론은 외화 장기 차입금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었다가 1200 됐죠? 네, 그러면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얼마 올랐다? 200. 누구 낼 거요? 외환, 은행. 그러면 우리 부채가 오른 거잖아요. 부채가 오르면 행복해요? 슬퍼요? 슬프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얼마 손해봤다고요? 200. 되셨죠?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형자산. 그래서 보시면 우리 무형자산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남은 금액 나누기 남은 내용연수. 이게 직접법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접법이면 그냥 무조건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데 무형자산은 얼마 남았냐, 몇 년 남았냐 요거까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600이죠?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2020년이에요. 그러면 2020년이면 2020년도에 한 번 했죠. 2021년도에 한 번 더 했죠. 그러면 총 몇 번 한 거예요? 2번. 그러면 이제 몇 번 남았죠? 3번 남았죠? 그래서 나누기 몇이요? 3. 근데 이거 나오면 5로 대부분 많이 나눠요. 네.
근데 5로 나누려면 이 금액이 처음 금액이면은 5로 나누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결산 마감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년 이미 지났다? 2년 지났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남았다? 3년. 그래서 자동 결산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이 문제예요. 왜냐면 얘는 몇 년이냐를 내가 완벽하게 구할 수 있어야 나누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게 왜 3년이냐 왜 5년이냐 그거를 지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말장난이라 좀 잘 틀리긴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넣는 거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자동 결산이니까 결산 자료 입력하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컨트롤 F 무슨 건이요? 영어권. 그 다음에 아까 얼마 나왔었죠? 200 나왔었죠? 그래서 얼마 치세요? 200.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5번은 자동인데 요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손상강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일단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1%의 단기대여금을 적으세요. 그래서 단기대여금 저는 120이었어요. 왜 1%를 적냐면 무조건 들어가면 1%가 기준값이 그 기본값이에요. 1%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최소 1%입니다. 법에서. 그래서 1.5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0.9는 못 나와요. 왜냐면 최소값이 1%라. 그럼 여기를 몇 프로로 바꿔주세요? 2%로 바꾸세요. 그리고 외상매출금 빼고 다 지워버려요. 그 다음에 아까 단기대여금 적은 거 있죠?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반영이요? 결산 반영.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1% 해놓고 여기 금액을 적어요. 그 다음에 2%하고 얘 금액을 적어요. 그 다음에 그냥 나가요. 그 다음에 컨트롤 뭐요? F. 그래서 외상 매출금 가서 적은 거 여기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가서 적은 거 여기에다 뭐 하시면 돼요? 예, 타이핑 하셔도 지장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답은 둘 다 맞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전표 추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여기 가면 확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가셔서 여기랑 얘랑 몇 배 차이 나야 돼요? 거기 몇 프로라 그랬어요? 2%. 그럼 2% 차이 나면 맞게 잘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이랑 대손충당금이랑 몇 프로 차이 나야 돼요? 1%. 그래서 그게 맞으면은 잘 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요번에는 여기로 와주세요. 요거 이제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원천징수에서 무슨 자료 입력이요? 급여 자료 입력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라 그랬습니다. 무슨 공제요? 수당공제. 그래서 수당공제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기본급 여, 상여 여, 직책 여, 그 다음에 월차 부. 그 다음에 식대는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뭐 하고 계세요? 제공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공하니까 식대는 부로 만들고 밑에다 과세에 뭐요? 식대.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가운전 보조금 받고 있고 비과세 요건 충족했죠? 네. 그러면은 뭐예요? 여. 야간 근로는 부. 그 다음에 육아수당은 몇 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돼요? 6세.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비과세의 육아수당 F2 뭐요? 육아. 그래서 육아수당은 몇 세까지라고요? 6세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대부분 회사 이거 없어요. 이거 저번에도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하신 분이 있냐면 이거 알려드렸더니 우리 남편 회사에는 육아수당이 없는데 육아수당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안 돼요. 회사에서 수당이나 이런 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안 해주냐면은요, 이거 해주려면 그 격리파트에서 직원들의 자녀의 나이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편해요?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있을 때마다 애기 있냐, 몇 살이냐 이거를 물어봐서 세팅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귀찮아서 육아수당은 잘 안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이에요. 왜냐면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구분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경우에 네 차 있냐, 그 다음에 식대는 우리가 밥값만 주냐, 밥도 주냐, 그거 갖고 이제 나누면 되다 보니까 실무 가시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요 두 개고, 요거는 거의 보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은 저기 있는 회사들, 생산직, 사무직만 있는 데는 필요가 없죠. 왜냐면 사무직은 안 해줘요. 그리고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대부분 회사의 사무직은 뭐라고요? 이거라 그랬잖아요. 포괄임금제도.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제도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사장님, 사업주를 위한 제도예요. 포괄임금 제도가 뭐냐면 너 한 달 동안에 야근할 거야 라고 계산을 해서 야근비까지 포함해서 만들어 놓은 임금 제도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포괄임금 제도라고 써 있으면 밥 정도는 사줄 수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야근하면은 돈 받기를 원하잖아요. 100원도 안 줘요. 그래서 사무직 들어갔는데 야근했는데 월급 받더니 야근한 거 100원도 안 찍혀있네. 그러면 우리 회사는 무슨 제도인 거예요? 포괄임금 제도. 그래서 없애려고 노력은 중인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한 번에 없어지진 않아요. 한 번에 없애려면 누가 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국가가. 그래서 이거 한 10년 전인가 어느 기자가 한번 썼었는데, 모든 사무직 직원들 있잖아요. 모든 사무직 직원들한테 저기 야근 수당을 주면 한 명당 월급이 못해도 50만 원 이상은 올라간대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회사가 야근하는 경우들이 어때요? 많았죠. 근데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꽤 많기 때문에 야근 수당만 해도 한 50에서 100 사이 정도는 대부분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200, 그 당시에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때예요. 그래서 평균 200 받는다라고 치면 한 250에서 300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어느 기자가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진짜 많이 하긴 하잖아요. 뭐 가면 갈수록 근데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왜냐면 요즘 직원들 옛날처럼 그렇게 다루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대기업도 MZ세대가 뭐 하고 있다?
그만두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많이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이 시스템을 안 바꾸면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사람들이 못 버텨요. 알바도 하다 때려치는 시대인데. 맞잖아요. 알바다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라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몰래 도망가잖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얘기 안 하고 회사 안 나가버렸죠. 승질나서. 그랬더니 2주 후에 핸드폰 켰나? 대판 싸우고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아예 그냥 무단으로 출근 안 해버렸거든요. 승질 나갖고. 그랬더니 2주 후에 문자가 100개 와 있더라고요. 와라,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싸운 사람 잘못이다. 왜냐면 그 싸우신 분이 저도 이제 그만둘 때쯤 알았는데 저 오기 전에 제 자리를 한 달 동안, 한 달인가 2달 동안에 3명을 갈아치웠대요. 제가 오래 버틴 거래요. 9개월. 예. 괜찮다, 와라, 뭐 이렇게 오는데 뭐 무단으로 안 나간 놈이 뭐 할 말이 있어요. 안 나가고 퇴직 처리됐죠. 어렸을 때 저도 참 뭐라 그래야 되나, 망나니 짓, 예, 막 나갔다 그래야 되나, 망나니라 그래야 되나, 양아치라 그래야 되나, 그런 행동 많이 했어요. 회사 다닐 때. 위에 사람들하고 툭하면 싸우고. 근데 위에 분들은 대부분 그걸 원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원하는데 뭘 알기는 개코를 알아. 일단 들이대고 보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라고. 네, 뭐 입력하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무슨 공제세요? 수당 공제. 그리고 회사 가시면 크게 아마 2가지로 나누어질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뜨는 걸로 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리가 4대 보험공단에다가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공단에다 신고를 하면 4대 보험공단에서 내역서를 뽑을 수 있어요. 그 내역서 보고 입력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거는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점은 있는데 그건 회사 가서 배우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 있는 걸로 안 하고 급여명세서 따로 작성해요. 그래서 그 급여명세서 보고 입력하는 데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사무직만 있는 회사들은 입력할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9월 달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9월 넣으면 지금은 안 뜨는데 복사하겠냐라고 뜰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그럼 얘 누르면 전달치 어떻게 돼요? 그대로 넘어와요. 그래서 입력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실무에서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여기로 와주세요. 그래서 요즘 젊으신 분들 보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때려치는지, 왜 도망가는지 저도 알아요. 저도 알바도 해보고 다 해봤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나와서 뭐 할 건데요? 나와서 뭐 할 건데요? 그러면 자기들 계획이 있대. 계획은 있죠. 계획은 누구든지 다 세울 수 있어요. 저도 계획이 있어요. 빨리 로또 1등 되는 거. 근데 그 계획이 언제 될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된다라기보단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었던 게, 뭔가 그 당시에는 계획이라는 게 특별히 없었어요. 그냥 회사 다니고 돈 주면 월급 받고 돈 쓸 때 있으면 쓰고 약간 무계획적으로 살았다. 근데 무계획이라 그랬는데 계획은 하나 있었죠. 1년에 1,000만 원씩 모읍시다. 그렇게 때려쳤는데도 1년에 1,000만 원씩은 모았어요. 왜냐면 돈을 안 썼으니까. 돈 안 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님 집에 빌 붙어서 살면 돼요. 또 객기 부리고 또 아우 부모님 필요 없어, 자취할 거야 이러는 순간 돈 못 모읍니다. 맞죠? 돈 안 모으는 방법 크게 2가지 있어요. 하나는 자취하는 거, 또 하나는 차 사는 거. 이 2가지 행동 딱 하면 돈 못 모아요. 맞잖아요. 이 2가지만 안 해도 돈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돈을 더 모을 거면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친구 안 만나는 거. 사람 안 만나고 집 회사, 집, 회사, 집, 회사 이렇게만 하면 돈 모을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저처럼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져서 그러지. 전 예전에 진짜 저 술 사준다는 사람 100명 넘었어요. 왜냐면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나만 보면 술 사준대. 결론은 뭐예요? 너는 안 먹을 거니까 안 사줘도 되잖아. 그리고 불러도 안 가요. 왜냐면 그 자리를 별로 안 좋아라 해서. 왜냐면 술 먹으러 가면 또 한 잔 먹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몇 잔 못 먹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저기 밑줄 잘 쳐져 있죠. 국세청 자료로 해라. 그래서 2002년 5월 달까지는 삼형전자에서 회사 생활 하셨대요. 그래서 소득명세 가셔서 주 삼형전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옛날 거를 풀 건데 옛날 거 풀 때 단점은 하나입니다. 화면이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입력보다는 OX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력 위치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의료비 여기에다 넣죠. 옛날에는 여기에다 넣었어요. 여기에다 직접 타이핑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거 없어요. 옛날에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치료비. 미수가 관련된 게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메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옛날 거 풀 때는, 그러니까 내일부터 풀 때는 입력보다는 그냥 OX가 더 중요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모양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옛날 거 풀 때는 좀 조심하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45 파라나 2547 2022년 1월 1일에서 5월 31일. 그 다음에 급여는 2000, 상여는 500.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건강보험 80만 7,500원. 그 다음에 장기 68,700원. 고용 16만 2,500원. 국민 98만원. 그 다음에 소득세 32만원에 3만 2천원. 어우, 이분은 그만두실만 하겠다. 100만원을 돌려받았네. 괜찮네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별거 없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여기 어디 갔냐,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가셔서 일반에 88만원, 저축성은 안되죠. 그 다음에 대학원 본인, 본인만 대학원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대학원 가셔서 얼마요? 600. 그 다음에 시력보정용 안경 50대고 질병치료비 45 되죠. 그래서 여기 부양가족 가셔서 의료비 가셔서 F2 보면 본인밖에 없어요. 국세청장 1에 50, 아이고 150건이 아니고 한 건 50. 그 다음에 F2 또 본인이고 국세청장 한 건에 450. 그리고 의료비랑 신용카드는 이중공제 됩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 가셔서 여기 신용카드 가셔서 카드에 1170.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내주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은요, 어디 갔냐? 두 번째 거 보시면 직불카드 153만원, 현금 영수증 120만원. 얼마나 착해요. 전 좀 이렇게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어디로 갔느냐, 월세. 그래서 월세는 요즘 버전에는 이 밑에 요 문구가 나오는데 옛날 버전에는 이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무주택자일 때는 여기 뭐요? 역. 근데 뭐 이것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밑에 무주택자일 땐 여기 체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월세는 참고로 이거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무주택자 아니면 안 돼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죠. 근데 일단 뭐 여기에는 눌러는 지니까. 근데 저거 안 눌러도 아마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왜냐면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유형은 오피스텔, 계약 면적은 55. 서울 관악구 관악로 1호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연간 월세는 얼마예요? 600. 그 다음에 퇴직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연금저축등 1번하고 연금저축등 2번하고 월세는 내 것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배우자 연금저축을 내줬대. 10원도 안 돼요. 내 것만 돼요. 그래서 여기 연금저축 가셔서 F2 무슨 은행이요? 우리은행. 그래서 120-350-120 120 되셨죠? 아이고 퇴직연금이었네. 이런
국민연금에다 넣어버렸네. 퇴직연금. 우리은행. 그 다음에 120-350-120. 그 다음에 120. 끝. 되셨죠? 뭐 이상한 거 있으시면 이야기하시고,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가 5시 10분에 짜투리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